과거의 IB는 DCM, ECM, M&A밖에 없는 I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대형 증권사들이 지향하는 바 자체가 토탈 커버리지 혹은 토탈 서비스 제공을 지향을 하거든요. 기업이 돈을 조달하는 것 자체가 조 단위의 자금을 조달을 하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남는 장사가 되겠죠. 저는 NH투자증권에 다니는 김지영 대리라고 하고요. 증권사 IB에서 커버리지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에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하는 만큼 보상이 있는 그런 일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 창업 활동 관련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연합 동아리에 들어가서 실제로 창업대회에도 나가보고, 그리고 서울시라든지 유엔에서 주관하는 관련 대회에 나가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이런 이공계열 학생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한계를 느꼈고, 진로를 이제 제 전공인 경영학부나 금융 쪽으로 돌렸는데요. 금융 쪽에서 그러면 과연 보상이 좀 높은 직종이 어딜까라는 고민 끝에 증권사나 운용사에 들어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고, 처음에는 제가 사모 전문 운용사에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유통시장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고, 추후에는 이제 발행시장이라든지 실제로 증권이 시작되는, 증권의 삶이 시작되는 그런 환경이 궁금했기 때문에, 그래서 증권사 IB 중고 신입으로 지원을 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커버리지라는 직무는 영어로 말 그대로 이제 커버한다라는 의미거든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이제 각자 다른 교과목을 커버를 하시고, 그 교과목에 대한 강의라든지 아니면 연구를 진행을 하시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테크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금융회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섹터별로 저희 커버를 나눠서 커버리지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커버를 한다는 의미는 그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산업군에서 나오는 딜을 가져와서 돈을 버는 작업을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업에 의뢰가 있을 때만 우리가 와서 딜을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저희 증권사 IB에서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객군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즉 지속적으로 커버를 유지해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편 딜이라든지 아니면 유상증자 딜이라든지 이런 딜들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그렇게 영속성이 있는 업무를 저희 커버리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커버리지가 커진 배경은, 과거의 IB는 정말 말 그대로 DCM, ECM, M&A밖에 없는 I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컨설팅사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딜을 그냥 받았을 때 단순히 수행만 하는, 그리고 고객이나 법인에 대한 영업은 이제 증권사 지점에 계시는 PB일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본사에 계시는 법인 영업 이제 홀세일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수행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대형 증권사들이 지향하는 바 자체가 토탈 커버리지 혹은 토탈 서비스 제공을 지향을 하거든요. 단순히 DCM, ECM에서 자금 조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식을 직접 인수한다든지 아니면 주식 담보대출을 통해서 PEF의 회사 인수를 좀 도와준다든지 이런 식의 새로운 업무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업무나 딜을 수행하려면 커버리지 자체가 좀 완벽하게 되어야지, 단순히 회사채에서 시작한 고객이 회사채에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수익성 높은 딜까지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역할이 발달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커버리지 업무도 좀 크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H투자증권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자금 조달 그리고 자문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라든지 유상증자 같은 업무를 저희가 자금 조달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커버를 하는 대상이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대기업 고객들이거든요. 근데 대기업은 이제 크게 여러 가지 니즈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자금 조달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간접금융처럼 은행에 가서 돈을 조달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증권사에 찾아오셔서 회사 자체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을 직접금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직접금융이 증권사 IB의 업무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접금융 자체는 말 그대로 은행이라는 주체가 간접적으로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도소매를 생각하실 때도 예를 들어 소매 같은 경우에는 중간 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간 상들을 거쳐오면서 아무래도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저희 같은 증권사에 와서 직접 본인이 회사채라든지 아니면 증권을 발행할 때 말하는 직접 금융은 말 그대로 이제 도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리 같은 부분에서는 확실히 대출보다는 조금 더 낮은 금리로 조달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일단은 기업이 돈을 조달하는 것 자체가 몇억 혹은 몇십억을 대출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를 들어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 단위의 자금을 매년 조달을 하거든요. 뭐 1조 원에 0.1%면 엄청난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절약을 할 수 있어도 회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증권사 수수료를 지불하고 나도 남는 장사가 되겠죠. 그리고 자금 조달 외에도 예를 들어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컨설팅 관련 업무를 할 때 외부 전문가들의 그런 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법률적인 지식을 원하면 변호사를 찾아가고, 회계적인 지식을 원하면 회계사를 찾아가죠. 그런 것처럼 자본시장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자본시장의 전문가다 보니까 저희 같은 증권사를 찾아와서 서비스를 맡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조달 업무도 하지만 이제 지배구조 개편 자문 업무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저희 시니어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이제 고객사한테 직접적으로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문 업무에서 조금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조금 큰 합병 딜을 제가 유일한 실무자로서 주관을 했었는데요. 제가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C레벨이라고 부르는 이제 높은 고위 임원들을 만나면서 관련 딜을 좀 주도적으로 수행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주도적인 측면, 가진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제 개인적으로 많이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계라든지 경제학 같은 이제 금융 지식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엑셀이라든지 PPT 같은 문서 작성 능력이 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금융 지식을 뽑은 이유는 저희가 하고 있는 커버리지는 이제 전통적 IB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전통적 IB라고 함은 DCM, ECM, IPO처럼 하고자 하는 딜의 모든 주체가 바로 기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기업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기업의 재무제표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손익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분석 자료를 작성을 해서 결국에는 모든 딜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라든지 경제학적 지식이 베이스가 돼서 그러한 자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경제학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기업의 회계적인 상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자금 조달을 예로 들었을 때는 지금 당장 자금 조달하는 것이 유리한가, 아니면 6개월 뒤에 자금 조달을 하는 것이 유리한가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이슈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회사채를 제가 예로 들자면, 회사채의 금리는 결국에는 거시적인 예를 들어 미국의 금리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기준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시적인 능력 또한 회계적인 것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문서 작성 능력을 뽑은 이유는 자금 조달이라든지 아니면 자문 업무를 할 때 관련 공시 의무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저희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그 기업이 공시를 하실 때 실제로 공시 서류를 작성을 해서 공시를 하는 것까지에 대한 모든 절차를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시 서류 같은 걸 작성을 할 때 예를 들어 증권신고서라든지 아니면 주요사항 보고서 같은 문서들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문서 중에 좀 가장 방대하고 그리고 길이도 긴 그런 문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분석 능력에 필요한 엑셀이라든지 PPT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지원자분들께서 꼭 갖추고 들어오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권사 IB는 일단 기본적으로 도제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제식이라고 하면 이제 선생님이 있고 학생이 있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선생님들을 RM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RM은 이제 릴레이션십 매니저라고 해서 이제 밖에서 고객과 컨택을 하고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돈 벌 기회, 저희가 이제 돈 벌 기회를 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 벌 기회를 발굴해내고 또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분들을 저희가 RM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RM분들을 서포팅을 해드리는 RA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릴레이션십 어시스턴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RM이 밖에서 가져오시는 딜을 저희 내부적으로 수행을 하고, 그리고 공시 업무라든지 아니면 관련 서류 업무들을 작성을 해서 그런 실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RA라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1대1 매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RA 여력이 조금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규모가 큰 D를 많이 수행하는 부서일 경우에는 1대1 매칭이 아니라 RM 하나에 예를 들어 RA 2명이 붙는 그런 1대2 구조를 채용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식으로 오퍼레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꼼꼼하되 본인의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는 사람한테 매우 적합한 직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MB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ENTJ 같은 성향이 가장 맞는 성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에는 RA도 영업을 통해서 이제 D를 가지고 오는 RM으로 성장을 해야 될 텐데 단순히 가만히 있어야 되는 직무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돈이 될 거리를 이제 가져와야 되는 직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행을 결국 하기 위해서는 ENTJ에서 얘기하는 그런 적극성도 많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증권사 IB에 진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인턴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증권사 IB는 고객을 만나고 얼마만큼의 실무적인 능력을 발휘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IB에서 일단은 인턴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증권사 IB에서 그렇게 인턴을 길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운용사라든지 아니면 보험사에서 인턴을 하시는 것도 저는 차선책으로 매우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증권사 IB 그리고 그 중에서 커버리지는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 영역 자체가 매우 넓고 그리고 신입으로서 들어와서 그런 금융시장, 발행시장 전반을 배우는 데 아주 적합하고 적절한 그런 직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커버리지를 일단은 들어오시려는 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고자 하는 루트는 일단은 대졸 공채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루트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대졸 공채뿐만 아니라 이제 회계사라든지 다른 직무에서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입장에서 회계사까지 취득을 하면서 증권사 IB에 온다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대졸 공채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신다면 많은 동기들이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뿐만 아니라 공채로 들어와서 사원 때부터 좀 차근차근 커리어를 밟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저는 대졸 공채를 추천드립니다.